네, 앞서 발표에서는 이석호 박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험산업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고객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상품, 판매 채널, 보험금 지급 시장 구조, 뭐 회사의 조직 구조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예측하고 관련해서 글로벌 보험산업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서 글로벌 보험산업하고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 현황, 동향 이런 걸 평가하고 이 근거에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가 생보, 손보 이 보험업 재편이 좀 있지 않겠냐, 판매 플랫폼도 부상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보험금 지급 효율화 등의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험 산업이 향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 대형사, 중소형사 또 생보, 손보별로 그 또 판매 채널 조직 구조 이런 전략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이어서 연금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공사연금 산업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이제 공사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또 적립금 고갈된 제약 요건도 악화되고 경쟁도 이제 격화되고 이런 것들 환경 변화를 짚어주셨고 이어서 그 다층 구조, 연금의 다층 구조가 강화된다든지 연금 자산운용 전문성 여러 가지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을 여러분 모셨는데요. 먼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허연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BCG 파트너 장권영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경영기획팀의 김준하 상무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김동환 보험과장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제 시간표에 나온 대로 허연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재서 간단히 해주시고.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험회사들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잘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영업의 연속성 확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두 가지를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제가 조금 더 보탤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고 또 발표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다 담지 못한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즉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똑같은 그런 과제가 되겠죠. 우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언택트 문화 확산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사이버 거래 확대와 더불어서 사이버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회사 어떤 기술적인 그 대응 수준은 항상 큰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 보험회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전문 그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감독되지 않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배상 책임이나 혹은 준법 리스크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상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고객 중심 경영 전략으로 탈바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략과 조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접점이 다양해지고 또 소비자들의 지식 집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종 구매 결정 전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레퍼런스 리소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고객 관리에 특히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채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판매 채널들의 어떤 그 디지털 케이퍼빌리티는 굉장히 좀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과 소비자들의 디지털 갭을 좁히는 것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또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국내 보험회사의 그 수화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약점 부분에서 소비자 그 중심 경영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고요. 특히 이와 관련돼서 이제 상품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 보면 단순한 기본 담보에다가 200개 이상의 특약이 붙어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도 조금 단순화하고 모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AI한테 이제 우리가 피딩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 자체가 지금 별로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을 하고, 특히 현재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바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AI 피딩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또 관리 주체도 다르고요. 상품별로 고객 DB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DB 그 데이터 활용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작고, 결국에 보험회사는 데이터 통합과 그리고 정리 작업,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데이터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즉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이 굉장히 낮죠. 선진보험 시장의 경우에는 이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 동향 분석이나 혹은 보험 사기 적발 그 산업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매년 평균 17.8%, 18%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보험 사기 등에 대해서는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정보 보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선진사에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Sharing is caring, 즉 그 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야지 결국에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은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하고 브랜드 파워가 약화되고, 그리고 아직 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리스크 특성이 보험 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보험 사고를 예방을 하고 예견하는 데 주 기능이 맞춰질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선진회사의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 즉 우리가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이 컴퓨터가 사물을 보는 그런 기술이나 혹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험 청약 시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눈동자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선택이나 혹은 보험 사기 가능성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중요한 단추가 될 것입니다. 사기 가능성이 차단이 되면 손해율이 감소될 것이고, 보상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하되고, 또 빠른 보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가 될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이제 AI 그리고 블록체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장점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역시 존재합니다. 언더라이팅에 AI를 활용할 경우에 잘못된 판단 기준을 설정을 해놓으면 손해율이 급등하거나 보험 사기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기계학습 과정, 즉 머신러닝에 조금 더 질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 대응한 보험 산업의 전략 방향 30페이지 분인데요. 4차 산업기술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2P 보험이나 혹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공제 형태 등의 유사보험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본력이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겠지만,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사보험 확대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영향으로 생손 보관의 장벽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표현을 조금 달리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도 물론 구분이 애매모호한 제3 영역이 있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수단에 제일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비용, 유연성, 투명성, 고객 접점 확대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한 그 가치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 사업의 대상인 리스크 속성에도 뭐 IoT나 혹은 센서 비즈니스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실의 종류가 가지는 원천적인 특성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고 인슈어러빌리티 변화에 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손보호의 구분이 없어진다기보다는 특정한 리스크에 대한 단종보험회사 그리고 대체보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보험의 경우에는 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금융재보험이나 금융시장의 자본력이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재보험의 역할 중에 자문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카슈랑스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언급을 뭐 해놓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카슈랑스의 그 디지털화가 보험 영역에서는 가장 더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전 세션에 은행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은행 부분에서 방카슈랑스 단어가 언급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은행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택근무가 이제 늘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확충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유연근무제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더 적은 데이터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권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업원제 교육을 포함을 해서 교육제도 그리고 평가 시스템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더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금융연구원과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용 교수님께서 그 보험산업 디지털화 동향 관련해서 발표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시면서 사업 연속성이라든지 소비자 중심, 판매 채널 이런 거에 관해 코멘트해 주셨고 이런 디지털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보험산업의 재편이라든지 판매 채널, 특히 반가 채널 그리고 조직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다음 BCG 다음 코멘테이터는 BCG 파트너 장권영 파트너님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권영입니다. 먼저 이석호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놀랐는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컨설팅 주제와 굉장히 흡사해서 저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저는 이 글로벌 컨설팅사 관점에서 이 한국 대비 해외의 차이 그리고 어떤 한국의 제 느끼는 어떤 답답한 한계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한국의 보험업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험의 주축은 3대 축인 고객, 판매인, 회사 모두 불행했고요. 그냥 가장 단적으로 최근에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텔레마케팅을 예시를 들어도 고객은 본인이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내가 원치 않는 상품을 추천을 푸시로 받고 그리고 이게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힘듭니다. 10분, 20분 동안 그냥 스크립트가 계속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고요. 전혀 어떤 고객의 경험 팬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행한 거는 판매인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는 환경에서 굉장히 원치 않는 영업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 판매인의 어떤 감성적인 정서적인 어떤 상처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적으로 전화를 잘 받는 어떤 속성의 고객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시다 보니 이게 정말 고객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어떤 그런 불안감도 들고 실제 보험도 보험을 자주 해약하기 때문에 판매인의 소득도 떨어져서 판매인이 자주 이탈하고
이렇게 판매인도 소득이 담보되지 않고 자주 이탈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회사 역시 실제 고정비를 상쇄하는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회사의 어떤 이익도 안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삼박자가 모두가 안 좋아진 그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보험이 그때 그럼 실제 안 중요했느냐? 사실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서 사실은 보험처럼 안정적인 어떤 노후 소득과 노후 건강을 담보해주는 금융상품은 없고요. 보험이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어떤 산업의 축을 이루는 고객과 판매인, 회사가 모두 불행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험의 중요성은 이 최근에 더 중요해져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험은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코로나 논하기에 앞서서 과거의 어떤 주요 거대한 사건, 중국의 사스나 혹은 일본의 어떤 동일본 대지진 놓고 보면은 이런 굉장히 거대한 대위험을 겪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보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고, 실제 그때 원활하게 지급을 이 행사한 보험사들 중심으로 이 시장이 재편되는 게 발견됩니다. 저희 BCG가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더 좋아졌었는데 좀 고무적인 거는 전통적으로 보험에 관심이 없었던 고객들이 보험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연령대와 어떤 직업을 가진 굉장히 금융 지식이 좀 비교적 풍부하고 어느 정도 자산이나 어떤 소득이 좀 많이 담보가 돼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최근에 어떤 사태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산의 붕괴나 위험을 겪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담보가 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60대 이상 고객들 중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100세 시대하면서 사실 60세 고객들도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경각심보다는 내가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과 건강하게 살까 관심했다면은 최근에 다시 한번 죽음이 좀 가셔가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더 사망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보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시 한번 고객한테 사랑을 받고 어떤 업계에서 유의미한 어떤 입지를 행사하고 보험사의 수익도도 제고될것도 믿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3-4가지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마케팅 측면에서 이 바뀐 디지털 환경화에서의 디지털 고객 접점을 활용한 마케팅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예전 대비 가망 고객의 어떤 DB를 확보하고 선별하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어떤 시간과 돈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활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그냥 마케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케팅이 실제 영업에 연계가 돼야 됩니다. 즉 지금처럼 그냥 설계사 의존형 혹은 그냥 설계사 주도형 영업이 아닌 결국 본사 주도의 디지털 마케팅과 실제 어떤 대면 채널 이 영업의 어떤 결합, 즉 옴니 채널이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전제되지 않고서는 앞단의 마케팅 노력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렇게 이 옴니 채널이 실제 가동되기 위해서는 본사의 오퍼레이션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고객들 관점에서는 우리가 풍부하게 고객 정보를 활용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언더라이팅이나 계약 관리나 클레임에 써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많은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기회가 보험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한들 이거를 그냥 보험사 내에서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였지만 이제는 흔히들 테크핀으로 강조가 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이 시장 같이 뛰어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는 어쩌면 그네들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전후에 보험업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어떤 보험사의 어떤 영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거를 보험사들이 잘 어떤 활용해서 실제 어떤 테크핀을 굉장히 하면 좋겠다가 저희의 좀 판단이고요. 이런 어떤 견제제가 한 2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삼성화재에서 오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 보험업계의 어떤 맏형으로서 크게 2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레거시를 좀 넘어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그냥 기존의 어떤 레거시 영업 조직 다 그만두고 비대면 가자 이게 아니고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휴먼 터치는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BCG 용어는 바이오닉 인슈어를 부르는데 결국 어떤 휴먼 터치와 디지털을 결합한 어떤 에이전트 모델을 좀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본사 측면에서도 어떤 디지털 HR 좀 권고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보험 업종은 전체 금융업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매출 대비 이익 대비 IT 비용을 많이 쓰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사의 어떤 임금 수준도 높은 업종 중 하나인데요.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IT 비용도 많이 쓰고 어떤 본사의 급여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탤런트가 많이 와야 정상인데 가장 기피한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탤런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업무 환경, KPI, 조직 구조 등을 만들어 줘야지만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변화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규제 당국, 정부 당국에서도 사실은 저는 고객 경험을 좀 해치지 않는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규제 완화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는 어떤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견 소비자 보호와 상충하며 있었는데 저는 큰 틀 내에서 어떤 고객 경험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냥 최근에 어떤 킥스 유예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냥 이 고객 관점에서의 규제는 많이 완화해 주실 때 다만 회사의 어떤 자본 정책과 리스크 렌즈 깐깐하게 봐주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냥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건영 파트너님께서 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 코로나 이전에 이제 보험 산업에 있어서 고객 판매인 회사 이런 때 평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상황이 어땠나? 그 고객들은 이제 자기의 필요라든지 자기의 편리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상품을 샀을 때 뭐 충성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 평가를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제 보험이 오히려 그 입지가 여러 가지 그 상품의 그 보장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있는 뭐 이런 추세에 의해서 더 중요해지는데, 이때 이제 보험사들이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냐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사람과 그 기술의 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탤런트, 디지털 인력의 확보, 그리고 고객 경험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이런 것들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제가 그다음에 삼성화재 경영팀의 김준하 상무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 김준하입니다. 오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좋은 연구 해주신 이석호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민영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제가 생보 영역은 잘 몰라가지고 그쪽은 제가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방금 전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보험 산업, 손해보험 산업,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저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은 초록은 동색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그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비슷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거의 유사한 상품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내는, 조금 이제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있었고, 이것은 돌아가지 않는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은 동색이라는 그 구조가 와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와해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하는, 좀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딜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쪽 분들께서는 이제 보험의 기본 원리인 그 뭐 동질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프라이싱할 건지, 이런 보험 산업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나 정비공장 같은 그런 그 외부의 공급망이, 추가적인 공급망 네트워크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 그거에 또 연동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는 반면에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삼성화재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의 60%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저는 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은 임원이나 부서장들은 삼성화재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급격하게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저희 사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 관점에서 크게 저는 그 프론트라인에서 벌어지는 일과 백오피스에서 벌어지는 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라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채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까 이석호 박사님도 이제 그 기존 보험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위크 포인트는 채널일 것이다, 채널 쪽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뭐 100% 동의하고요.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 전속 채널을 보유한 많은 보험회사들은 전속 채널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사실은 현재는 24시간 365일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많은 전속 설계사들은 태블릿을 통해서 그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속 채널에 대한 그 전속 채널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전망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전속 채널도 결국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촉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구조 개편되면서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계속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빅테크라는 이제 또 뭐 테크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뭐 카카오나 뭐 토스나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과의 판매 제휴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뭐 플랫폼 비즈니스다, 어떤 생태계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게 뭐 대리점 모델이건 아니면 광고비 모델이건 간에 단순 판매 제휴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중국의 중환보험 사례를 봤는데, 중환보험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반송보험이라든지 항공기 연착보험이라든지 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을 가지고 붐을 일으켰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거기도 그 알리바바나 이런 플랫폼 기업가의 판매 제휴로 나가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 대략 그 초기에는 거의 뭐 40% 가까이 이제 지급이 됐었고요, 보험료에. 최근 들어서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20% 중반대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기 뭐 연착보험이나 반송보험 같은 경우는 충분한 볼륨을 확보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통적인 건강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을 취급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제휴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판매 수수료의 특성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100을 팔 때도 30%고 200을 팔 때도 30%.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수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그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다이렉트 채널은 현재 오프라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전속이고, 이런 플랫폼 채널들은 결국은 향후에 디지털 GA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현재 저희가 GA, 아까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GA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돼서 고객 경험이 좋아지는 건 좋지만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그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품 혁신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온디맨드형이나 이런 소액 단기보험이나 미니보험 같은 형태로서는 충분한 볼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전통적인 보험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저희가 지금 자동차 보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현실적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판매 제휴를 한 플랫폼들은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온 뭐 캐롯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삼성화재랑 사업 계획을 같이 짰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자동차 보험에서 플랫폼 또는 생태계를 통해서 그 보험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핑안의 생태계 전략 말씀하셨는데요. 그 핑안 생태계 전략은 굉장히 뭐 훌륭한 전략이고 사실은 굉장히 성과도 큽니다. 다만
그 국내랑은 규제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헬스 쪽에서의 생태계에 대한 그 참여 니즈가 보험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 부분의 규제가 생각보다는 더디 이제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백오피스에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허영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화재는 그 삼성화재 청구된 보험 클레임의 건강보험 클레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정보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축적할 것이냐, 그다음에 축적된 정보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에트나라는 회사랑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 선진사의 경험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온 건데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그 아르바이트 직원 한 200명이 삼성화재에 청구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일부 이미지 인식 기술을 OCR 기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일부 자동화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최근의 일이고 사실은 그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보험회사의 그 밸류체인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비공장, 병원, 판매자 등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손쉽게 좀 집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 BCG 파트너께서 말씀하셨던 뭐 디지털 HR, 그다음에 레가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고객 경험과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저희 회사에 돌아가서 저희 전략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연구 듣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환 상무님 감사합니다. 김동환 상무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생각한 거는 결국은 이게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거냐, 이게 아주 급격하게 아니면 점진적으로 인크리멘탈하게 일어날 거냐 이런 말씀도 짚어주셨고 일어나는 범위가 어떤 회사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시장이냐 아니면 전 산업 구조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한 디지털 포맷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거냐 아니면 그 조직적 오거니제이션한 거냐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냐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져바꾸는 거냐 이런 그 목표가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소비자의 원하는 것에 의해서 시장이 끌어서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기술이나 뭐 이런 공짜적인 필요에 의해서 푸시해가지고 나가는 거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까 병원이나 정비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주 어떤 우리 안에 자원만을 그냥 확보하는 이게 상당히 클로즈된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면 바깥에 이런 관계자까지 다 포함하는 오픈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김동환 과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동환입니다. 우선 그 금융연구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쭉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지금 이제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현상들을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잘 정리를 이제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이제 화두를 이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한 그 보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디지털화를 이제 포함해서 현재 이제 보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또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제 그 코멘트를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뭐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금 금융 산업이 격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쭉 이제 제기되어 왔던 우리 뭐 이제 그
그 뉴노멀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적 이제 환경 자체도 이제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이제 고착화 현상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쭉 이런 기존의 그런 이제 심각한 환경적인 이제 그런 도전에 더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대미문의 이제 사회 경제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큰 그런 이벤트를 또 이제 맞이하게 됐고, 그 와중에 또 계속 이제 그 가속화되어 왔던 그런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코로나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전반 세션에서 은행 산업도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전 이제 금융권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 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앞으로 가장 많이 변화되는, 또 변화를 요구받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선 그 현재 보험 산업이 이제 어렵다, 또 이제 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이제 하시고 있고요. 그걸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의 레거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생명보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확정형 그 고금리 상품 그로 인한 그 자본 건전성의 이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레거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손보험이라든지 또 이제 자동차 보험의 이런 손해율을 이제 안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레거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이제 사회 경제적인 환경 하에서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길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보험업계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또 관련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디지털화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을 하고 사회적 효용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험 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크게 4가지 정도로 큰 이제 방향과 이제 과제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모든 그 이 보험과 관련된 전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봐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앞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디지털화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만 좀 더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결국 이제 보험 산업의 이제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하는 그 이 지적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거치면서 결국 안전에 대한, 휴먼 세이프티에 대한 욕구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민간의 역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게 보험 산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민간 영역에서 충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험 산업의 그런 이제 포지셔닝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시장과 그 다음에 그 이 상품과 이제 소비자를 이제 찾아가고 이제 그 이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그런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쭉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미들, 엔드 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오늘 쭉 이제 이 부분적으로 이제 터치는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입장에서 프론트, 미들, 엔드 각각의 이제 부분별로 지금 디지털화하고 현행의 이제 규제, 제도하고 일일이 한번 이 비교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상품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미들에서 하는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자산 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상 업무라든지 전 영역에 있어가지고 한번 이 디지털화에 지금 이제 부합하는 이제 규제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건지 이제 불필요한 또는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이제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까 발제의 그 궁극적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었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끝에 이제 나온 얘기가 결국은 이 채널 판매 채널 이제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이제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이 부분 지금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플랫폼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건 꼭 보험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모든 금융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을 이제 다 이제 흡수하고 생활의 그 새로운 이제 코어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이 기능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판매 채널 선진화라고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TF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결국은 이런 새로운 그 이 플랫폼 경제 하에서 보험의 그 이 판매 채널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두서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 큰 뭐 네 가지 그런 이제 방향 그 다음에 미래의 보험 산업의 그런 그 위상에 대한 저희의 이제 인식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전 그 보험 영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디지털과 이제 비교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이 자료에서 이제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주 저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 본 것 같아요. 보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까 전에 뭐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카, 타 산업,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다른 영역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제 금융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이제 와닿았던 것들은 이런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들이 보험 산업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합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중심 코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디지털화가 그걸 더 촉진시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보험 산업의 그 이 모습을 이제 잡아가는데 이제 최선의 정책 당국으로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동환 과장님께서 이제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정책 입안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거 하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보험 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그 역할의 제고를 촉진할 것 같다는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디지털 그 전환과 현행 규제 이제 비교의 점검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법 할 때도 뭐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 설명 의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디지털상 온라인이나 디지털상에서 어디까지 해야 이게 설명 의무를 충족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만일에 플랫폼에서 보험을 팔게 되면 내가 클릭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판매가 될 텐데 그게 중개인지 권유인지 판매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어디서 어떻게까지가 불분명하다 소비자 보호법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뭐 간단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신 그 네 분 토론자분께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추후 연구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추구할 것은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특별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도 허영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추가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 생소모 영역 관련해서 좀 뭐 표현 같은 것들 저희가 충분히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건영 파트너님께서도 이렇게 전반적인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어떤 보험의 어떤 그 뭐 좀 인식 같은 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어떤 보험의 중요성, 그 설계 설문조사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추후로 저도 고민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그 여러 가지로 그 보험 산업이 향후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 연구할 때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준하 상무님께서는 이제 그 현업에서 그 실제로 저희가 연구한 부분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 저희가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대면 채널 관련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고민을 토론도 많이 하고 대면 채널에 대한 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IT와 대면 채널을 또 결합해서 또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충분히 그 인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그 보험 산업 역할이 커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 보험 산업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 그런 사회 안전망의 한 큰 축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종합을 해보면은 뭐 다들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게 결국은 디지털화가 보험 산업에서는 다른 어느 사람 못지않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 측면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그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저희 연구에 많이 참고를 하고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영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세션 보험 연금 산업의 디지털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같습니다. 그 플로어에 기회가 없어서 죄송한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